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는데요. 이제 진짜 덥네요. 예. 원래 이 가만히 있어도 후덥지근하고 더우면 이게 진짜 여름. 말씀드리지만 두 달, 딱 60일만 견디시면 됩니다. 예. 화요일자 순서 헤드라인부터 바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에요. 하반기에 장거리 운항 일정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자료 좀 들은 얘기, 취재한 얘기 좀 해서 전해드릴 거고, 한국여행협회가 동남아 인바운드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티웨이 항공이 이제 몽골에 이제 취항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비엣젯 항공과 토파스가 공동으로요, 나트랑 팸투어를 우리 여행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휴먼 회원을 찾습니다. 예. 왜 찾을까요? 자세한 소식은 끝까지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찾을까? 예? 휴먼 회원은 이제 잠깐 멈춰놓은 회원인데, 그죠? 제주도는요, 관광통역 안내사, 이제 수강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노란풍선에서 하이엔드 스위스, 그러니까 약간 하이엔드, 퀄리티가 좀 있는 요거 스위스 기획전을 선보였습니다. 얼마나 또 쌈박한지 한번 볼게요. 인터파크 투어는 북큐슈, 일본의 큐슈 북쪽 상품 28% 특가 판매합니다. 20%도 아니고 25%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왜 28%일까요? 요 내용은 이제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자, 첫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국적사랑요, 외항사의 하반기 운항 일정이 조금씩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발표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때는 이미 우리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 여행사들은 이미 저희가 모르는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저희가 뉴스로서 공식으로 발표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어떤 그게 있으니까, 저희가 혹시나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거나 그래? 몰랐네. 이런 내용도, 있으시고, 그거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자리 어떻게, 블로그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다룰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상반기 동남아 시장이죠. 그 다음에 휴양지 중심의 중거리와 단거리 운항 재개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장거리 노선 운항이 다시 시작될 경우에, 이르면 올해 안에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항공운항 정상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전망도 돼요.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적 변수와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 팬데믹 이전에 70에서 80% 수준까지만 회복해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요. 예. 저도 이게 좀 더, 이 말에 좀 더 저기를 가요. 저희가. 올해 안에 7, 80%만 회복돼도요. 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급석의 절반 이상, 최소한 70%, 80% 이상은, 60% 이상은 채워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거리 운항의 경우 대형항공사 FSC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인에게 인기 여행지 중 한 곳이죠. 어디? 스페인 노선 운항 복구가 또 주목이 됩니다. 이미 대한항공 파리 노선은 이미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요, 오는 7월 21일경부터 인천 바르셀로나 운항 재개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7월에 뜬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었고요. 대한항공은요, 9월 한 2일 정도, 9월부터는 바르셀로나 운항이 다시 시작될 게 거의 여기도 확실시 돼 보입니다. 자, 한국에 왔습니다. 누가? 하이메 알레한드레라는 스페인 관광청 본청의 디렉터가 한국에 왔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주요 국적사와 여행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 예정이고요. 나눌 거고요. 인천과 마드리드 직항편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일단 말은 했습니다. 마드리드 직항편. 하지만 디렉터는요,
스페인 입장에서 한국이 굉장히 인구수 대비하면 일본이랑 인구수 대비 증가폭하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인데 이제 뭐 새로운 직항편 이런 논의할 때 지금 현재 세계 정세가 별로 안 좋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좀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스페인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거나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이런 리스크만 없다면은 마드리드 직항편은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인터뷰한 내용은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자 6월 27일 저희 트래블데일리 기사 인터뷰 기사로 실을게요. 예. 뭐 다 해놨는데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자, 미주 시장에도 운항 재개 소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이요,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10월 3일부터 인천 미니애폴리스 여기 연결하는 직항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천에서 미니애폴리스 그다음에 세인트폴 국제공항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요. 10월 3일 주 3회로 시작하고요. 10월 29일부터는 데일리로 되고요. 이에 따라서 10월 이후 델타항공의 모든 국내 운항 노선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벽하게 정상화. 국내 노선은 델타. 이번 인천 미니애폴리스 노선 재개에 앞서서 델타항공은 그 7월 12일부터 시애틀 노선 및 8월 2일부터는 애틀랜타 노선과 디트로이트 노선 역시 매일 운항으로 증편 확정을 했습니다. 델타 항공 승객들은 이제 미니애폴리스 국제공항의 환승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랜도,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주 뭐 이런데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2018년에 조인트 벤처를 맺었죠. 그래서 각 지역에 연결하는 연결편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 미주항공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인데 델타 항공이 이렇게 또 딱 치고 나가네요. 예. 유나이티드 항공은 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 제가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국여행협회가 인바운드 업계 재건을 위해서 지금 막 열심히 발바닥에 땀나게 뛰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인바운드 시장 활성화 위해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5월에 인바운드 여행사 있어요. 한국 인바운드 여행사 나비나 여행사와 한국 상무국제 여행사가 요 두 여행사가요. 말레이시아 현지의 그 인센티브 관광 여행사 관계자를 좀 초청해서 좀 팸투어 좀 딱 했어요. 팸투어. 다시 함께 대한민국. 뭐 이렇게 이런 뭐 팸투어인데 주제도 있어. 팸투어가 이런 슬로건이 있는 게 드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노력이야. 그죠? 팸투어가 슬로건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다시 함께 대한민국 이런 주제도 삼고 그래서 저는 박수 칠만 해요. 자, 이제 임원단 말레이시아의 현지 여행사 임원단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천 월미도도 가고 뭐 강원도도 가고 뭐 그죠? 원주도 가고 여러 가지 체험하고요. 송도 컨벤시아에서 뭐 이렇게 좀 돌아보기도 하고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여행사 초청 팸투어 신호탄으로 상대적으로 시장 재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남아와 구미주 지역 국가 대상으로 집중적으로다가 마케팅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을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시 PCR 검사 그리고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과 동남아 주요국들의 관광비자 발급 지연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왜 관련 당국에서 이거 빨리빨리 안 해주지? 참 신기해. 저는 잘하는 거 이상한 것도 신기하지만 이렇게 안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 전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 한국여행협회는 관계당국의 지속적으로 여행산업 회복을 위해 무비자 재개 그다음에 입국 방역관리 완화를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건의하는데 귀를 닫고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다음 소식. 대한항공이 다가오는 7월 몽골 노선 운항 시작하지요. 티웨이가 국내 LCC 중에서는 최초로 347석 규모 대형기입니다. A330-300 요거로 이제 7월 6일부터 울란바토르입니다. 주 3회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자, 인천에서 오전 11시에 떠요. 그 다음에 현지에 오후 1시 40분에 도착하고요. 복편은요, 현지에서 오후 3시 10분에 떠서 인천에, 인천 맞죠? 예. 맞죠, 인천. 예, 7시, 저녁 7시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한 3시간 30분 정도 되고. 아시다시피 6월 1일부터 몽골 입국시 90일 무비자 입국 가능하고요. 뭐, 격리 이런 거 없고, 뭐, 별로 없어요. 자, 최근 오픈한 인천 울란바토르 노선, 편도 총액이 유류 할증료와 공항세 포함, 편도가 이코노미가 26만 9,600원. 괜찮네. 요즘에 유류 할증료 엄청 오는데, 그죠? 비즈니스가 67만 9,600원. 그리고 탑승 기간은 7월 6일부터 9월 28일 조건입니다. 이번 울란바토르 노선은 올해 도입한 대형기죠. A330-300 항공기가 싱가포르와 방콕에 이어서 세 번째로 투입되는 해외 국제선 노선입니다. 그래서 뭐 자리도 넓다고 합니다. 쾌적하다고 합니다. 예. 수화물도 23kg, 가방 총 3개 업그레이드 해드린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타실 경우에요. 자, 기내 수화물 10kg 가방 2개 우선 탑승. 물론 비즈니스. 이코노미는 좌석 위탁 수화물, 그러니까 붙이는 수화물이 위탁 수화물인데 요게 이제 최대 20kg 가방 1개. 그래서 23kg 가방 2개로 총 46kg 업그레이드 이용할 수 있게 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근데 사실 중단거리는 뭐 지금 그렇게. 다음 소식. 오래간만에 비에젯 항공 소식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릴게요. 지난 15일에서 19일 토파스와 공동으로 여행사 담당자 대상으로 베트남의 그 나트랑 있잖아요. 거기 팸투어 다녀왔대요. 이게 원래 2019년 발권 컨테스트 시상으로 이제 헬라 갔다 2019년에.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해서 2년 만에 다시 한 거래요. 근데 비에젯 항공도 대단하네요. 이거를 2년 만에 다시 그때 걸 그냥 캔슬 안 하고 하는 거, 이거는 진짜 비에젯 항공이 진짜 대단하다. 예. 이런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 예. 베트남은 지난달 15일부터 뭐 음성 확인서 이런 거 없고 뭐 다 괜찮죠, 그죠?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죠. 비에젯 항공이 6월 20일부터 인천 출발 베트남 주요 5개 도시인 호치민, 하노이, 다낭, 나트랑, 뿌꾸옥 노선에 각 주 7회 데일리죠 운항하고요. 인천과 하이퐁 노선은 주 3회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운항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요, 인천 출발 호치민, 하노이, 다낭에 매일 2회 증편 운항, 투데일리로 인천 하이퐁은 주 4회로 증편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발도 대단하네요. 7월 21일부터 현재의 하노이 노선이 주 3회에서 데일리로 가고 7월 20일부터는 다낭도 데일리로 가고 7월 21일부터는 나트랑도 데일리, 부산 출발, 7월 25일부터는 호치민도 데일리입니다. 이번 팸 투어는 이제 노란풍성 레드캡, 마이디얼 트립, 온라인 투어, 웹투어, 인터파크 투어, 투어 2000, 트립닷컴 참 좋은 여행, 현대드림 투어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아시아나항공이요. 프로모션을 하면서 휴먼 회원을 지금 막 찾고 있습니다. 휴먼 회원이신 분들은 아시아나항공에 좀 연락 좀 하세요. 어떤 식으로 찾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는 8월 31일까지 온라인 휴면 회원이 인간 휴먼이 아니라 휴면 쉬고 있는 회원 8월 31일까지 온라인 휴면 회원이 본인 인증 후 휴면 상태를 해제하면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2만 원 정도 할인되는 거. 그래서 요거 사용 기한은 8월 말일까지니까 서두르세요.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휴면 상태는 이메일 마케팅 수신 동의한 후에 4,000명을 추첨해서 뭐 이모티콘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린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조금 각사에 따라 다른데 회원 가입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를 업체나 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기간이 이게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뭐 2년이면 2년, 몇 년이면. 그래서 이 기간마다 그 나의 개인정보를 다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동의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시면 뭐 또 싸게 해준대. 예. 다음 소식. 제주도가요 8월 20일 날 시행할 예정인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에 대비해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필기시험 대비반 수강생 선착순 모집합니다. 관광통역사 자격증 필기 대비반으로 교육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고요. 각각 30명씩 운영됩니다. 교육 대상은 2020년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응시 예정자로서 오는 8월 20일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셔야 됩니다. 수업만 받고 필기시험에 응시 안 하시면 혼납니다. 교육 내용은 뭐 법규, 관광자원 해설, 뭐 학개론, 뭐 관광학개론 뭐 이런 것들 뭐 하고요. 수강료 부담 없이 무료로 진행되고요. 교육 신청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내에 알림마당 교육 안내에서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노란풍선이요. 조금 하이엔드 관련한 상품을 출시했어요. 하이엔드 스위스 기획전인데 8일간 인터라겐, 베른, 로카르노 등 스위스 전역을 일주한대요. 노 옵션, 노 쇼핑. 예, 그래서 관광료 입장비 포함도 다 이렇게 뭐 부담, 요 포함 가격 요금도 부담을 줄였대요. 터키항공 비즈니스석 탑승하고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100% 적립 가능해요. 왜냐? 아시아나와 터키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이기 때문에 추가로 경유지인 터키항공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권을 제공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터키항공의 비즈니스 라운지를 제가 이용해 봤거든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 특히 터키항공뿐만 아니라 이 아랍권 있죠. 중동 에티하드 항공이나 에미레이트 항공 이런 중동권 항공사들의 허브 공항 있잖아. 거기에 경유를 할 때 그 라운지 있거든요. 거기는 그냥 일반 항공사 라운지랑 격이 달라요. 격이 정말 좋아. 자, 뿐만 아니라 전 일정 4성급 호텔 투숙으로 높은 수준의 여행 경험도 선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저희 텍스뉴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는데 이제 날씨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건강 잘 챙기십시오. 폭염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장마 끝나면 진짜 더 심해질 텐데 어쨌든 습해지고 짜증 나는데 우리 좀 평화로운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